네, 반갑습니다. 24년도 10월 실시한 고3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예, 1번은 이제 뭐 이게 발열이냐, 흡열이냐, 그리고 이제 뭐 탄소화합물이냐 이런 거 묻는 거죠. 이게 뭐 기억보기 같은 경우는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소란 이 워딩은 없어도 뭐 산화칼슘에다가 물을 넣었더니 달걀이 삶아졌다. 그럼 거기에서 열이 나왔다 이 뜻이니까. 그래서 그거 묻는 거니까 기억은 발열 반응에다가 맞고. 다음에 니은 설탕은 탄소화합물이냐 물었는데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있고 그 외에 뭐 수소, 산소 이런 것들로 뭐 이제 구성된 화합물이죠. 설탕은 화학식을 보면 탄소 화학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 맞지 뭐, 그렇지? 다음에 디귿 암모니아는 이제 합업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 질소하고 수소하고 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었는데. 이 암모니아의 주성분이 뭐 폭약 이런 것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제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이 되긴 하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이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의 주 원료가 되느냐? 그거 질문이죠. 디귿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건 기인이 D가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2번 문제는 동적 평형 문제죠. 동적 평형 문제는 우리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평형 쪽에서 그러니까 표면에서 날아간다 증발. 그러니까 이 증발 속도는 그렇지 온도와 관계가 되어 있고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우리가 증발 속도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증발 속도는 온도와 관계가 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표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고 이때 빠르기를 응축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응축 속도는 그렇죠. 수증기의 양,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양. 이 수증기가 물 표면에 자주 부딪힐수록 응축이 잘 되니까. 따라서 얘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개수, 뭐 식으로 따지면 몰농도식이죠. 그래서 수증기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 두 개 속도가 똑같아졌어 라고 치면 이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석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은 여기에 있잖아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쌤이 다시 그래프 한번 그려서 위에를 내가 속도라고 치면 자, 짠 해서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 뜻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맨 처음에 뭘 넣었냐 하면 액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체만 넣었으니까 기체는 없죠.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거의 0이라 이거죠. 응축 속도는 0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양이 그렇죠. 평형의 뜻이 뭐예요? 이 두 개의 속도가 같다는 것은 그렇죠. 일정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속도도 변화가 없고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속도가 같은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일정하다. 근데 저기에서 기억하고 니은이 액체와 기체,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물질이거든. 따라서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평형. 그럼 여기에서는 T2부터 일정해지기 시작했으니까 T2부터 일정해졌다 이 뜻이고 그럼 이게 일정해졌다는 건 두 개의 속도가 같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같아지려면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증발 속도는 온도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있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변하지가 않아. 얘는 고정이 돼 있어. 그럼 그 상태에서 둘이 만나려면 그렇지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두 개가 만나는 시점이 바로 T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각 물질의 양은 어떻게 변했는가 살펴보면 이것만 보세요. 어쨌든 간에 만나기 전까지 증발이 응축보다 빠르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나 액체만 넣었어. 그럼 액체만 넣었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 기체가 생겨야 되잖아.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기체의 양은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액체의 양은 감소죠. 그러면 여기 기억하고 니은이 하나는 액체, 하나는 기체인데 기체가 증가하면 액체 감소고 액체가 증가하면 기체 감소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반대값을 이렇게 분모로 만들어 놨으니 요 값이 증가한다는 건 니은이 증가한다 이 뜻이고 그럼 여기에서 증가하는 건 기체니까 따라서 니은은 기체가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은 액체냐? 그래서 요건 틀린 선지가 되고 다음에 기체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이 과정에서 얘기한 대로 기체가 자꾸 많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T2가 T1일 때보다 많다가 맞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일정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T3일 때 평형이거든요. 그럼 평형이 되면 두 개의 속도는 같다가 되지. 따라서 액체와 기체의 응축과 증발 속도의 비는 1이 되는 겁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표현 같은 문제는요, 이게 뭐 속도, 문제 푸는 속도를 요구한다기보다도 약간의 오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형태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초반에 나왔으니까 좀 쉬운 거고, 요게 한 6번 이후로 10번 그 사이에 주로 나오는데, 그때 나오게 되면 그냥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푸셔도 다른 친구들보다 그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겁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자 각각의 분자 구조를 니들이 그릴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 분자의 성질이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 그거예요. 따라서 순서대로 BF3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BF3는 붕소가 플로린 3개 잡고 있는데 어쨌든 중심에 비공이 없으니까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죠. 양쪽 끝에는 플로린 다 붙어 있고 다음에 NF3는 중심에 질소에 비공유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삼각뿔 형태가 될 것이고 다음에 CO2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다 유명한 분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 2개가 붙어 있을 것이고 다음에 CH2O는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중결합이 있는 거는 여기하고 요 두 놈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CO2는 저기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가는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이 가는데 기억이죠. 기억.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인데 중심에 비공유 있으면 극성 분자라고 했었지. 그렇지? 따라서 이 녀석은 극성이니까 yes, 니은이 되고 애는 no, 디귿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기니디를 그냥 쭉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기억, 분자 모형이 직선형인가를 가로할 수 있냐 하면 이산화탄소는 직선이잖아요. N은 한 방향, 이중결합은 한 개로 취급. 그래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에서 세 방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정삼각형 형태는 아니지만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되니까 따라서 가는 직선형인가? N은 yes, N은 no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무극성 분자냐? 이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극성이고요. 다음에 주변에 붙어있는 게 서로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극성이죠. 따라서 이들 중에서 애가 극성이고 그 다음에 애가 극성 분자예요. 따라서 기억은 무극성 분자가 아닌 겁니다. 다음에 디귿, 비공유 전자쌍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 건 분자 전체의 비공유 부른 거거든요. 따라서 니은은 여기에 비공유 하나가 있고 여기 플로린의 비공유 3개씩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이 녀석의 비공유는 10개가 되는 거고 비공유. 다음에 여기는 플로린만 3개씩 있으니까 3, 3은 9에서 9개가 되죠.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니은이 디귿보다 많다가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건데 뭐 족을 문자로 써놨잖아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것이 요게 A이고 A 플러스 1이잖아요. 우리가 족 따질 때 1족, 2족, 그 다음에 갑자기 붕 점프해서 10칸 점프해서 13족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돼 있다는 건 뭐냐 하면 1, 2 아니면 2, 3은 절대 안 되죠. 2하고 13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3, 4, 5, 6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4가지 원자가 있는데 바닥 상태 원자 X의 전자 배치에서 원자가 전자 수분의 홀 전자 수가 2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요. 그러면 우리가 홀 전자 수는 최대값이 3이잖아. 우리가 그 족별로 쭉 한번 써볼까? 1빵, 1, 2, 3, 2, 1빵 해서 이게 홀 전자 수고요. 저 홀 전자 수가 2, 1이니까요. 가능한 거 뭐 있어요? 홀 전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 3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위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1, 2, 3, 4, 5, 6, 7 애도 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애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 가능한 것이 저기서 2분의 1 차시면 되니까 뭐 있습니까? 2분의 1? 요거밖에 없죠. 4, 2. 또는 여러분들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홀전자수 1이면 2족. 근데 2족은 홀전자수가 빵이잖아요. 맞죠? 홀전자수가 2면 14족 가능하죠. 홀전자수가 3이면 원자가 전자수가 6이니까 16족. 16족은 홀전자가 2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방 찾으시면 N은 14족 탄소고, 그렇죠? 탄소 밑에 N은 규소고, 그 다음에 탄소 왼쪽에 N은 누구죠? 붕소. 그 다음에 붕소 밑에 N은 알루미늄이다. 그거에 따라서 족입니다, 족. 오케이? 따라서 N을 3족이라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N은 13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13이고요.
N은 14가 돼요. 그래서 섣불리 만약에 뭐 기억 보기에서 A가 3이다 나와서 오케이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3인데, 그치? 족으로 따지면 13족이니까. 여튼 간에. 그래서 기억은 A는 13이다가 맞고, 다음에 바닥 상태 원자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Z. 뭐 우리가 1s2, 2s2에서 전자 배치하셔도 괜찮고, 또는 뭐 우리가 오비탈 그리면 1s, 2s, 다음에 쫙쫙 2p, 3s, 3p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규소는 요 위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지? 따라서 오비탈 수는 9가 아니고 8이다. 다음에 2원분의 2,2는요. 우리가 2, 3, 5, 6 주의하라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원분의 2,2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1쪽이 있냐. 걔가 이제 2,2 갈 때 18쪽 이치로 가버리니까 제일 크게 증가하죠. 걔 1쪽이 없다면 나머지는 2, 3, 5, 6 그 구간에서 변경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X하고 W 나왔죠? W는 그리고 X 이렇게 돼 있으면 N은 13쪽, E1은 원래 위치에서. 그래서 N은 13족, 14족이니까 13족보다 14족일 때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리고 E1보다 E2가 더 큽니다. E1보다 E2가 더 큰데 E2는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그럼 한 칸 뒤로면 N은 2족 위치로 가게 되고 알죠? 2, 3, 5, 6 갈 때 떨어지는 거. 따라서 N은 13족 위치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돼요. 그 질문이 E1분의 E2가 누가 더 크냐? 그럼 E1분의 E2는 그렇죠. W가 X보다 큰 걸로 보이잖아요.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W가 더 큰 거죠. 맞는 선지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됐죠? 예, 다음 문제 갑니다. 네, 그 농도 문제인데 농도에서 뭐 이거를 뭐 물을 좀 넣었어요. 그 희석시켰어요. 또는 이 두 용액을 합쳤어요. 그리고 일부를 털어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용질의 양이죠. 그래서 용질의 양을 잘 추적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물을 넣었다 치면 용질의 양은 같구나 해서 보시면 되고 두 용액을 혼합 또는 여기에 용질을 추가로 넣었어 하면 덧셈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를 덜어냈어 하면은 그럼 덜어낸 양이 100ml에서 10ml 예를 들어서 100ml에서 10ml 덜었다 치면 10분의 1만큼 던 거잖아요. 그럼 용질의 양도 10분의 1배야.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는 용질의 양을 계산하려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용액의 질량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하면 그램 단위로 나오는 거고 몰 농도 나오면 거기에 부피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근데 문제를 쭉 보니까 몰 농도밖에 없어서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한 거야. 근데 내가 부피를 리터를 곱하게 되면 N은 단위가 몰이 나올 거고 만약에 숫자가 너무 작아서 내가 밀리리터를 곱하게 되면 미리몰이 나온다 정도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미리는 알죠? 1000분의 1. 숫자 대신에 쓴 거. 따라서 미리몰을 원래 뭘로 하려면 미리 지우고 1000분의 1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뭐 0.06 이게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따라서 우리 미리를 가도록 하죠. 물에 A를 녹여서 A몰 농도 10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얼마 있어요? 100A. 그렇죠?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100A. 그런데 이 녀석 A몰 농도 A 20ml에 물을 넣어서 얼마 있죠? 20A. 그 여기 용질은 20A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똑같죠. 그럼 여기도 20A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용질이 얼마야?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하시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6 떨어지죠. 그럼 A 얼마 나옵니까? 20분의 6, 0.3 나오네요. 그래서 A는 0.3. 여기다 쓸까요? A는 0.3. 됐지? 다음에 나에서 만든 A 50ml. 그 다음에 이걸 나 100ml 다 쓴 게 아니야. 50ml만 썼어. 반만 덜었어. 그럼 여기에 용질이 6ml몰 있는데 반만 덜었으니까 저기에는 그렇죠. 용질이 3ml몰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용질이 3ml몰. 거기에 A를 넣었어. 더하기. 그래서 거기에 물을 넣었더니 최종 용액이 이거잖아요.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여기엔 용질이 얼마 있지? 곱하면 되니까 428에서 8ml. 현재 우리 미리몰 쓰고 있는 겁니다. 미리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A의 양은 얼마? 5. 그렇죠. 미리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질문은 뭐냐? W, 질량 구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질량의 단위가 미리그램이 아니고 그램이에요. 그 얘기는 미리를 내가 없애줘야 되니까 내가 W 계산 들어갑니다. 몰수는 5가 아니고 나누기 1000 하셔야 되니까 1000분의 5몰. 그러니까 200분의 1몰이죠.
근데 이 몰수를 내가 그람, 질량으로 바꿔야 되니까 필요한 자료는 뭐? 예, 화학식량. 그래서 A의 화학식량은 얼마 나왔어? 예, 180 나왔잖아요. 됐죠? 예, 그러면 요 값이 바로 W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걸 계산하게 되면 0.18 곱하기 5니까 5, 1은 5, 8, 2, 40, 0.9 떨어지네요. 그래서 W는 0.9다 하고 넣으면 저 값은 얼마? 예, 3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액의 농도도 아주 좀 평이하게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 써서 용질의 양만,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추적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이죠. 뭐 결합은 전부 다 나타냈네요. 일부 뭐 지운 거 이런 것도 없고 뭐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워딩 중 하나가 주의할 것이 일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자 만들 때 일주기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헬륨은 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주기 원소에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수소밖에 없고 저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수소는 손 하나 잡고요. 그다음에 17족 플로어린 등등도 손 하나, 그러니까 공유결합 하나씩 하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만 구분 잘 하시면 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 손 공유결합 한 개 있는데 주위에 비공유가 없으니까 너는 수소고, 공유결합 하나 있는데 주위에 비공유가 세 개나 있으니까 너는 플로어린. 그렇지? 그 다음에 X는 공유결합 두 개 있으니까 X는 산소 O2, H2O2네요. 그 다음에 Y는 공유결합 세 개 있으니까 너는 질소에서 원소를 찾아내시면은 자료 해석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W2X2가 이 녀석이잖아요.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은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고 같은 것끼리 붙어있는 이 결합이 바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따라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뭐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Y2Z2에는요. 직선형이 되려면 여기에 비공유가 없어야 돼요. 없으면 직선이지. 근데 비공유가 있으니까 전자쌍이 여기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쪽에 뭉탱이로 있고 다음에 이쪽에 있으니 전자쌍이 세 방향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굽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직선은 아닌 겁니다. 굽었죠. 다음에 결합각은 너 이제 이 원소 다 파악했어? 그걸 가지고 YW3 한번 그려봐. 근데 YW3는 질소에 수소에게 3개 붙은 거니까 NH3죠. 무슨 뿔? 예, 삼각뿔. 다음에 W2X는요. 수소 2개에 산소 2개니까 H2O죠. 따라서 짠짠짠짠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이들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107도다. 그 다음에 N은 104.5다 알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결합각은 이 녀석이 애보다 크다가 맞는 선지지 뭐.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 떼는 거야. 됐지? 예. 다음 갑니다. 네, 7번은 이제 그 보통 한참 동안은 뭐 나왔었냐 하면은 그 원자 해가지고 그 녀석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인데 N은 그 각 원자들이 이온이 됐을 때 그 전자 배치 자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온 됐을 때 애들이 전부 다 18쪽 닮았다 했으니까 누구 있죠? 헬륨 있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네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닮았겠죠. 그럼 이 전자 배치들은 이 셋 중에 하나다 이런 거예요. 자, 뭐 되게 간만에 나왔죠? 진짜 오랜만이구나. 여튼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주의할 사항 중 하나는 오비 전자수가 아니고 전자수가 아니고 오비탈 수라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해서 대충 요래 위치만 한번 쭉 찾아볼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헬륨 닮은 경우도 있고 네온 닮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 닮는 경우도 있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뭐 그렇죠? 참고로 얘네들은 양이온 돼서 헬륨 닮고 얘네들은 음이온 돼서 네온 닮고 얘는 3주기, 2주기, 4주기에서 3주기 금속은 양이온 돼서 네온 닮고 그리고 E라인은 예, 아르곤 닮는다 알면 되는 거고 자료는 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에서 s오비탈 분의 p오비탈 수 한 거예요. 그러면 s오비탈 수분의 p오비탈 수가 헬륨은 일단 얘는 전자 두 개니까 1s2잖아요. P에 전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p오비탈 수가 빵이니까 0일 수밖에 없고 네온은 자, 1s, 2s 전자 채웠죠? 따라서 s오비탈이 몇 개? 2개. 다음에 이 p에 전자 다 채웠으니까 p오비탈 몇 개? 3개. 따라서 n은 2분의 3이 떨어지는 거고 다음에 아르곤은 일단 3주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럼 1s, 2s, 3s 다 채웠을 거고 다음에 2p도 다 채우고 3p도 다 채웠으니 s오비탈은 3개, p오비탈은 3 더하기 3에서 6개. 그래서 3분의 6해서 n은 2가 떨어지죠. 그래서 N은
헬륨 전자배치 닮은 거고 너는 네온 전자배치 닮은 거고 너희 둘은 아르곤 닮은 거야 해서 A, B, C 위치만 찾으면 돼요. 그럼 A는 A 플러스 한 칸 뒤로 가서 헬륨 닮았으니까 A는 요 위치가 되고 몇 쪽이죠? 1쪽. 그렇죠. 원소 기호로 쓰면 리튬 되는 거고. 다음에 B는 1-니까 전자 하나 얻어서 네온 닮은 거니까 B는 요 위치가 되고 그리고 1-니까 17쪽. 원소 기호로 쓰면 플로린 되는 거고. C는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한 칸 뒤로 가서 네온, 아르곤이구나. 아르곤 닮았으니까 C는 1쪽. 그럼 한 칸 양이온 돼서 아르곤 닮으려면 C는 요 위치가 되고요. 쪽으로 따지면 1쪽. 원소 기호는 칼륨 되는 거고. 다음에 D는 전자 하나 얻어서 아르곤 닮았으니까 B와 같은 족이네요. 따라서 D는 17쪽. 그리고 원소 기호로 쓰면은 염소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A, B, C, D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뭐 금방 찾죠. 뭐 보시면. 따라서 C는 칼륨이다. 기억은 맞고 이 주기 원소는 리튬, 플로린 두 가지가 맞고 다음에 전기염 성도는 B가 D보다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크잖아요. 참고로 플로린이 전기염 성도 1등이잖아. 그래서 B가 더 크다.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답 5번 되는 거죠. 다음 갑니다. 그 동위원소 문제인데 X는 동위원소 두 가지, Y도 동위원소 두 가지. 그래 존재 비율 나왔고 X는 그다음에 6.926. 그러니까 내가 존재 비율 줄게. 그리고 평균값 줄게. 그걸 가지고 M을 한번 구해봐라는 게 여기 있죠. 근데 존재 비율이 참 숫자가 더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5로 나누게 되면 N은 3. 그다음에 25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나오니? 25, 6, 25. 계산 더럽다. 미치겠네. 25, 9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4 하면 안 되고, 3 곱하고. 그러면 75, 75 빼면 17.5. 그러면 25 하게 되면은 5, 6, 7, 24, 7, 5, 35. 37 되나? 대충? 7, 24, 7, 5, 175 맞네요. 37쯤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두 개가 3대 37의 비율로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M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계산하려면 참나 그쵸? 이거 내가 뭐 원소가 두 종류니까 내분 써가지고 M 구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평균값 이 두 개의 합은 40인데 저 녀석은 M짜리가 3개니까 3M 밑에는 M 더하기 1이 37만큼 있으니까 37M 플러스 37에서 M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만약에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는 기디 가지고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계산 빠른 친구야 금방 하겠죠. 근데 이 정도면 또 실수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계산은 일단 나중에 딱 놔두시고 보기식 보니까 니은에서 이거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 판단이 들면 나중에 하자. 그래서 기억 디귿부터 먼저 찾는 걸로 가죠. 자,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찾으면은요. N은 이 두 개 줄게. 그리고 평균 줬으면 자, A란 녀석이 있는 Y가 무게가 63이라는 게 있고 Y가 65라는 게 있는데 두 개가 몇 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Y의 평균값이 63.546이 나왔다라고 치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건 뭐냐 하면 동위원소가 두 종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분을 이용해서 그 내분을 이용해서 푼다는 건 평균 계산하는 게 편해서 그걸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값들은 이게 더 편할 때도 많거든요. 따라서 내분을 이용하는 건 뭐냐? 그렇죠. 이 두 값을 동위원소가 두 종류일 때 평균 알아서 알면 내분을 이용하면 두 개의 비율을 금방 뽑아낼 수 있다 이것이. 즉 이 녀석과 평균의 차이가 얼마 나오지? 63을 빼면 0.546 떨어지지?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이다 이 뜻인 거고. 다음에 A랑 A 차이를 빼면 얼마 나오지? 1.454 이렇게 떨어지죠. 60 맞죠? 1, 4, 5, 4 그럼 65 나올 거야. 그렇지?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이다. 따라서 요게 63과 65는 이런 비율로 있다는 걸 바로 뽑아내는 겁니다. 계산은 되게 더럽네요. 그런데 질문이 이 A가 %니까 합쳐서 100%가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A에 100-A 써놓은 거죠. 그런데 비율을 쓱 봐도
이 녀석이 훨씬 많잖아요. 따라서 A는 5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지. 작을 수가 없고. 대체? 굳이 뭐 눈치 빠른 친구는 계산 안 해도 63과 65의 절반은 64거든. 그런데 평균이 63이라고? 네가 더 많네. 이걸로 네가 뽑아낼 수 있지. 다음에 기억보기 중성자 수분의 양성자 수인데 참고로 이 두 가지 녀석은 똑같은 X니까 양성자는 같잖아. 그런데 애보다 애가 뭐지? 질량수가 한 개 더 많거든? 왜 한 개 더 많겠어? 그게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으니까. 따라서 중성자 수가 애가 더 많잖아. 그럼 중성자 수가 많다는 건 이 값 전체는 크다 작다? 중성자를 분모에 넣어놨으니까 작다지. 따라서 크다가 아닌 거야. 보니까 기억 디귿하니까 남는 선지는 니은밖에 없잖아. 그래서 맞나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안 되면 계산해야 돼. 계산 안 할게 나는. 내가 할 줄을 몰라. 다음 가요. 9번은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 이게 뭐 기존에 있던 문제인데 표로 만든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뭐 실린더 가, 실린더 나 해가지고 가에서 반응 후에 이게 됐다. 그래서 가에 있는 것처럼 가에는 A2와 BC3가 있고 A2는 N개 있다. 그리고 반응 후에는 BC3와 AC와 B2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뭐. 근데 그걸 표로 만든 것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건 화학 반응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은 왼쪽은 반응물을 쓰잖아. 왼쪽은 반응물 뭐 있지? A2가 줄었으니까 A2 또는 저기에 쓰여 있죠. 첫 줄에. A2하고 BC3가 만나. 됐지? 그러고 나서 생성물이 이 둘은 반응물이니까 남는 게 AC하고 그 다음에 B2가 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수를 맞춰야 되잖아. 계수는 어떻게 맞췄어?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수를 똑같이 해서 맞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계수 맞추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쌤이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꼭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몇 개인지만 내가 알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굳이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쓰지 말고 전이나 후나 그렇지 원자 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각각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N, EN이니까 문자를 내가 일단 쳐버릴게. 그래서 N을 내가 1로 까버릴게. 그래서 네가 하나 있어. N은 모르겠어. 근데 너도 하나 있어. 너는 2개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뭐. 그래서 쓱 끊어서 좌우에 A 개수, B 개수, C 개수 똑같이 맞춰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A 개수는 맞췄고 B는 나뉘어져 있으니까 패스. 근데 C는 나왔잖아.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2개. 그럼 C가 5개니까 여기도 C는 5개 돼야 되거든. 그럼 C 3덩어리짜리니까 넌 3분의 5라고 쓰면 되고. 됐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은 3분의 5n 되는 거야. 다음에 이제 B 개수 맞추면 여기는 B가 3분의 5개인데 여기가 1개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1개 빼면 되니까 3분의 2개지. 그럼 여기에 B가 3분의 2개가 있어야 되니까 B2죠? 그럼 너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니은은 3분의 1n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기체의 부피는 전체 몰수의 비례니까 요 2개 합치면 얼마? 3분의 8 떨어지는 거고 요 3개 합치면 얼마? 요게 3개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뭐. 다 됐죠? 따라서 질문, 기억은 얼마입니까? 기억분의 니은이니까 니은은 3분의 1, 기억은 3분의 5 곱하기 K. K는 이 뜻이야. 너의 몇 배냐? 애가 1부인데 너는 K부위 몇 배냐? 그러면 3분의 8이 3분의 10 달라면 몇 배 돼? 3은 같으니까 8분의 10배. 이것이 뭐 계산하면 요 쉬워지고 5 나누게 되면 5, 2, 10, 2하고 8이니까 4분의 1 나오겠네.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 문제가 첫 페이지 나왔을 때 최근 한참 동안이에요. 한참 됐죠? 그냥 화학 반응식 안 쓰고 원자수 같다라고 해도 문제 다 풀려. 다음 가자고. 자, 표는 바닥 상태 질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돼 있지. 그래서 오비탈 가나다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가나다를 찾을 때 이제 양자수 조합들이 점점점 조금 복잡해지잖아. 그치? 이게 뭐 진짜 초창기만 해도 정말 쉬웠는데 N이야, L이야 끝이었는데 뭐 좀 지나니까 N 더하기 L. 좋아, 그것까지 외우겠다 이거야. L 더하기 ML. 좋아, 그것까지 외우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다음엔 점점 뭐 N분의 N 더하기 L 마이너스 L, ML 뭐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치? L분의 ML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머릿속에서 확 조합해서 하기보다도 그냥 쓰세요. 오케이? 얼마나 내가 빨리 저 조합수를 쓰는 게 중요한 거고 첫 번째 조건에서 질소 나왔으니까 질소는 1s2 다음에 2s2 그리고 2p에 이렇게 있는 게 질소잖아. 1s 주기율표에 맞춰서 오비탈 한번 배치해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전자가 있는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그럼 이 5개에 대해서 가나다를 찾으라 이겁니다. 그럼 주어진 자료가 n 더하기 l, n-l, 그 다음에 n 더하기 ml 나왔으니까 자, 요 오비탈을 내가 요 위치에, 이 녀석은 요 위치에, 요 3개 오비탈은 띵야, 띵야, 띵야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n 더하기 1부터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n 더하기 l을 1번, l을 2번, l을 3번에서 쭉 한번 나열해보지 뭐. 자, s-오비탈은 l이 0이니까 n은 1 떨어지고 n은 2 떨어지고. 그렇지? p-오비탈은 l이 1이니까 요 3개는 전부 다 3, 3, 3. 첫 번째 1번 하나 적었고 내가. 다음에 2번은 n 빼기 l. 어쨌든 만에 s-오비탈은 l이 0이니까 n은 그냥 1이고 n은 2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은 l이 1이니까 2 빼기 1 해서 1, 1,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됐지? 다음에 세 번째 n 더하기 ml. 근데 참고로 ml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저 오비탈을 찾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왼쪽은 마이너스 1, 가운데는 0, 오른쪽은 플러스 1로 그냥 매칭을 해놓고 우리가 찾자고. 그러면 세 번째 3번 들어가면 어쨌든 s-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n은 그냥 1, n만 남는 거지. n은 2. 그렇지? 아이쿠. 그럼 s-오비탈은 1번, 2번, 3번이 다 똑같네. 그치? 다음에 p-오비탈은요. n은 2인데 2에서 2개 합이잖아. 2 빼기 1, 2 더하기 0, 그 다음에 2 더하기 1 되지. 그래서 n은 1, 2,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1, 2, 3번 쭉 나열하고 보니까 야, s-오비탈은 1, 2, 3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런데 다는 다르고 가도 다르니까 가다는 그렇죠. p-오비탈이구나 이거 하는 거죠. 가다는 p-오비탈. 그러니까 가다는 p-오비탈 저 x값이 n 1번 n 더하기 l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x는 3이구나. 그럼 n은 1이구나. n은 3이구나. n은 2구나. n은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는 동그라미 3번이 1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가가 되고 짜잔. 다는 동그라미 3번이 2 나와야 되니까 요 위치가 되고 애가 다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가운데 동그라미 2번이 2가 나와야 되거든. 이건 1. 1S는 모두가 1. 2S는 모두가 2니까 아, 얘가 나가 되고 해서 3개 찾는 거니까 조금 내가 이게 도는 게 뭐 이게 머릿속에서 빨리 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바로 찾으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진다. 이거보다 약간 더 복잡해진다 하면 그냥 쭉 써봐. 다다다다다다. 이게 왜 화학 문제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다다다다다 해서 그 속도감. 그래서 몇 번 연습해서 그 속도를 좀 익히시고 하면 그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가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이게 가니까 1개씩. 그래서 2가 아니고. 자, x-1이 기억으로 저 기억이 뭐니? 아, 이거구나. 다이에서 동그라미 2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1이니까 n은 x-2가 되지. 그래서 틀렸지 뭐. 됐지? 다음에 ml은 나다가 같냐? 그 나는 ml이 0이지. 다도 가운데 껴 있으면 0이잖아. 그래서 나다가 같다가 맞지. 그래서 맞는 선지는 디귿 하나가 되겠네. 됐지? 다음. 화학결합 모형인데 화학 반응식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화학 반응식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빈칸 블랭크로 해놓고 그 녀석을 누군지 밑에 화학결합 모형으로 찾으라는 거지 뭐.
그럼 화학결합 모형에서 가하고 나를 찾으면 이건 공유결합이잖아.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그럼 N은 전자 하나짜리니까 원자번호 1번 수소가 되고 그 다음에 N은 전자 다 써도 돼. 수, 헬, 리, 벨, 탄질, 산플레, 나 다 써도 되고 또는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그럼 3주기에 뭐 있어? 리벨봉, 탄질, 남아알균이지. 남아알균 쭉 있잖아.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래서 가장 바깥 kop질에 7개, 17쪽. 그래서 너는 CL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는 너는 HCl이야. 요거 찾는 거고. 다음에 박스 되어 있으면 이거 이온 결정이거든. 그럼 이온 결정은 이 이온돼서 18쪽 전자 배치 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지. 2개, 2 플러스는 전자 2개 잃어버린 거거든. 2개 잃어버려서 N은 수, 헬, 리, 벨, 봉, 세면 네온이잖아. 네온 닮았다 이거지. 그럼 원래는 누굽니까? 다시 2개를 플러스 더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원자번호 2개를 더하시면 네온 다음이니까 그렇지 너는 마그네슘. 그리고 E랑 E라는 형태가 같으니까 한 놈만 찾자고. 그러면 E는 18쪽인데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18쪽이잖아. 너는 아르곤 닮았어. 그런데 마이너스. 그게 원래는 전자 하나 더 받아서 아르곤 닮은 거거든. 그 원래 거는 뭐? 한 개 빼라 이거예요. 아르곤에서 하나 빼라. 아르곤에서 원자번호 1개 빼라. 그러면 누구지? Cl. 그래서 그런 Cl이 2개 있으니까 나는 MgCl2 이렇게 되지 뭐. 대체? 자, 그래서 이 A라는 원소가 있나 봐. A는 원소라고 돼 있잖아. A 한 종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Cl 뭐 될 것 같고 Cl 2개니까 Cl은 개수가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A하고 B는 서로 다른 원소거든. 그러면 B가 마그네슘 될 수는 없으니까 A가 마그네슘이 돼야 되고 그럼 남은 원소는 H잖아. 그럼 B가 H2가 되는 형태. 그래서 A하고 B를 찾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B는 염소냐? 땡! H라고. Cl은 여기서 좌우가 다 커버가 끝났어. 다음에 A는 금속이잖아. 그럼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꼭 상태 보셔야 돼. 전기 전도성이 있다가 그렇지. 맞고. 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MgCl2 원소는 모두 마그네슘 3주기고 Cl도 3주기니까 모두 3주기 원소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이거 떼는 것이만. 다음. 중화적정은 그러니까 산은 얼마 있지? 염기는 얼마 있지? 그래서 그걸로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용질의 개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식 쓰고 그리고 중화점에서 H의 개수나 OH의 개수가 같다 쓰는데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선 단 한 번도 이가를 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일가산 또는 일가염기만 내거든. 그 얘기는 뭐냐? H의 개수가 들어간 산의 개수고 OH의 개수가 들어간 염기의 개수야.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산의 개수와 염기의 몰수,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몰수죠. 이 개수가 같다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푸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물을 넣었어, 희석했어, 두 용액을 혼합했어, 그 다음에 일부 덜었어 하는 농도, 표준 용액 만드는 식의 농도 처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봐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푸는 것들이 뭐 순서대로 쭉 푸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쌤이 오늘 이 문제는요.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푸는 거는 그냥 수식 이용해서 착착착착착 푸는 것도 있고 그 또 밑에서 풀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비율 이용하는 거 한 번만 해보려고. 이것도 재미있어 하다 보면. 나머지 그냥 원래대로 푸는 방식은 뒤에 해설이나 다른 설명들 다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용질만 잘 따지시면 돼. 용질만. 자, 그런데 수용액 A 100ml에 물을 넣었으니까 여기에는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똑같거든. 그런데 이 500ml 중에서 얼마를 덜었냐 하면 20ml만 덜었다는 거야. 1불 덜어냈다고.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0.1몰 농도 NaOH를 가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걸 가해서 중화가 돼버렸다. 그럼 중화점까지 들어간 이 녀석의 개수나 여기에 있는 산의 개수나 똑같다 이거지. 비율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거 몇 대 몇이야? 그냥 0 하나만 까면. 그렇지. 여기 50 있다 치자고. 그럼 여기는 2개 있다 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같으니까 들어간 NaOH도 2개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수용액 100ml에 들어가 있는 산의 개수 같기 때문에 물 넣었으니까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비는 50대 50대 2대 2라는 거 아는 거잖아. 근데 난 지금 비율만 썼으니까 실제 몇 개인지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지. 몰 농도. 요거 전체 10ml. 그러면 0.1 곱하기 10 하면 들어간 개수 떨어지잖아.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니까. 그럼 실제는 몇 개냐? 1개 들어갔다 이거지. 2가 아니고 1개. 그러면 뭐야? 전부 다 2분의 1배 시켜주면 돼. 그럼 2분의 1배 시켜주면 되니까 여기도 1개. 여기는 25, 여기도 25 해서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보기 다에서 생성된 H2O의 양은 이거 1개 들어가서 반응 끝났잖아. 산 하나, 염기 하나 반응해서 물 하나 생기거든. 그러면 저기에서 염기가 하나 반응했으니까 물도 하나 생기는데 주의사항 우리가 리터 곱한 게 아니고 밀리리터 곱했으니까 몰이야 미리몰이야 미리몰. 그러면 기억보기 미리몰은 1미리몰인데 미리는 1000분의 1 해줘야지 몰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거 묻는 게 기억보기고. 그래서 0.001. 공 잘 세시고. 다음에 니은선지. 그럼 A의 몰 농도가 얼마야? 그럼 여기 A의 몰 농도는 이걸로 구하거든. 그럼 니은은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를 미리로 썼으니까 100ml. 그럼 몰수도 미리몰 쓰면 되지. 그럼 저기에 50인데 실제는 몇 배? 예, 2분의 1배 시켜줘야 되니까 25ml. 따라서 얼마? 0.25다. 그래서 0.5가 아니고 땡 틀린 거고. 다음에 세 번째 X 구하라고 돼 있거든. X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A 100g에는 애가 얼마가 있어? 자, 우리 그럼 값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100ml인데 뿅 이렇게 돼야 되거든. 100ml가 아니고 100g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부피고 이건 질량이니까 몇 배인지를 따지려면 두 개의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 부피를 내가 질량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자료는 그렇지 밀도. 그 밀도가 D라고 나왔잖아. 그럼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이게 질량 돼버려. 따라서 이거 100Dg에 50 정확히 말하면 25 딱 절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D급보기 그럼 저기엔 얼마 있어 100g엔? 100D가 100 됐으니까 몇 배? D분의 1배. 그러면 들어가 있는 용질량도 D분의 1배 시키면 되니까 D분의 25ml. 근데 원하는 값은 g이니까 미리 없애야지. 미리는 얼마? 1000분의 1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미리 대신에 요 값만 곱하면 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게 몰이지. 그런데 몰을 질량 바꿔야 되니까 오케이? 1몰은 화학식량 얼마 나왔어? 분자량 세 번째 줄에 60 나왔지? 1몰은 60g, 2몰은 2 곱하기 60. 아, 여기에 화학식량 60을 곱하면 되는구나. 요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쓱 40, 60이니까 얼마? 2분의 3, 2D분의 3 요 값이 X다 해서 D분의 3 아니죠? 이 값 빠졌네. 그래서 틀렸다 하는 거지. 됐죠? 예,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비율로 푸시면 또 나머지 다 풀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었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너는 1ml, 그럼 여기도 1ml. 어머나, 2분의 50배네? 그럼 여기는 너는 25ml. 그렇게 풀어도 되고. 예, 그래서 12번은 그냥 위에 정석대로 풀어도 되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계산해도 되고 이처럼 비율로 해도 다 되는데 그냥 비율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갈게요. 그 13번 같은 경우는 보통 피스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데 눕혀놓으니까 조금 새롭지. 야, 이런 형태의 그림이 보통 화학2에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 평형값의 표형이라든지 등에서. 그래서 뭐야 하고 슬쩍 봤는데 그냥 뭐 원래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이 둘 다 같잖아. 그러면 부피비가 몰비거든. 그러니까 부피비가 몰비니까 2V, 3V, 부피비가 2대 3이니까 개수는 2개, 3개로 하자고. V1로 까버리려고. V는 쓱 가서 2개, 3개 있어. 그런데 혼합기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러면 각 기체가 몇 개씩 인자잖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정식 세울 것도 없어. Ag, 2Ag이면 네가 X개, 너는 2X개. Bg이니까 너는 Y개, 너는 Y개. 그러니까 너는 X개, 너는 Y개, X 더하기 Y는 2.
이 녀석만 질량 2배 됐으니 너는 2x개, 너는 y개, 2x 더하기 y는 3. 그래서 연립해서 x, y 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뭐 A는 똑같이 두고 A만 Ag 더 넣었는데 2개가 3개 됐으니 이 새끼 Ag은 1개. 그거 하시면 너 하나. 합쳐서 2개니까 너 하나. 질량 같으니까 너 하나. 합쳐서 3개니까 너 2개에서 그냥 바로 각각 개수 우리가 다 뽑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 개수, 각각의 질량하고 전체 개수, 부피비를 줄게. 그걸로 각각 몇 몰씩, 몇 대 몇의 몰수비로 있는지를 찾아. 이게 핵심이고 첫 번째 기본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 그냥 방정식 세워서 다 할 수도 있는데 요것 좀 알아두면 문제 푸는 게 조금 편해. 즉 뭐냐 하면 뭐 같은 녀석이니까 N나 분자 하나당 Y의 개수가 똑같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게 전체 두 덩어리면 각각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있든 간에 전체 Y는 몇 개? 2N개고 요게 전체 세 덩어리면 각각 분자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있든 간에 2대 1로 있든 1대 2로 있든 간에 전체는 3 곱하기 N에서 3N개다. 그래서 그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자, 그리고 X는 개수가 주어졌으니 계산해야 되겠네. 가에 들어있는 Y 원자수. 아유, 이런 거 몰라도 그냥 하겠다. 그냥 하면 되지 뭐. 문제가 좀 쉬워서. 가에 Y 몇 개 있니? NN 하시면 2N. 그럼 그 값이 2분의 1이니까 위에 X는 나에는 X 얼마 있어? 여기 2개, 여기 4개에서 4 이거잖아. 됐지? 그 값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N은 얼마 나오면 되지? 4구나. 그래서 이거 N 4구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니은보기 틀렸고. 기억, 가에서 두 기체는 1대1, 1대1로 있으니까 같다가 맞고. 다음에 디귿보기.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Ag이니까 분자량 A. 이거 하나가 Bg이니까 분자량 B. 그러니까 분자량 B가 A 대 B거든. 그런데 디귿은 X2Yn 1g. 그럼 몇 몰 있어? 분자량 B니까 B분의 1몰. 근데 분자수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고. 다음에 분모는 XYN. 그러니까 분자량이 A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1g이니까 얼마 있어? A분의 1 있는 거지. 분자수니까 이거 쓰면 되잖아. 따라서 얼마? B분의 A. 거꾸로 써놨네. 그래서 B분의 A. 그래서 만든 선지는 기억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됐지? 다음. 그 14번 분자는 그 다중결합을 다 나타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누군지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힌트가 뭐 있냐 하면 2주기 원소 XYZ인데 옥텟 규칙 만족한데 그러니까 2주기에서 옥텟 만족하면 C, N, O, F 이 네 가지고 공유결합수는 4, 3, 2, 1 그렇죠? 비공유는 0, 1, 2, 3으로 서로 다 다르거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 거기에다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공유하고 비공유 합쳐서 네 쌍 되도록 내가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가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이게 단일일까 아니면 이중일까 그거 결정해서 이게 또 상대값이 아니고 실제값이잖아. 해주면 되거든. 따라서 만약에 이게 단일이면 이게 옥텟 만족하려면 비공유가 3개, 여기도 3개, 그리고 N은 비공유 2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공유는 2, 비공유는 3, 2, 3이니까 8 나오니까 1이 될 수가 없지. 아, 그래서 요래서 너는 이 형태가 아니구나. 요게 아니구나. 그래서 너는 이중이구나. 요거 찾는 거야. 그래서 X는 손 4개 잡으니까 너는 탄소가 되는 거고 Y는 손 2개 잡으니까 산소야. 그리고 비공유는 여기 양쪽에 2쌍씩 있으니까 공유 넷, 비공유 넷 떨어지죠. 그럼 남아있는 Y하고 Z는 Y는 손 2개 잡는다고 결정됐잖아. 그럼 Y 손 2개 잡았으니까 더 이상 공유 결합은 없고 그럼 비공유만 그려보면 여기에 셋, 여기에 셋, 여기에 둘. 됐지? 그치? 따라서 요 값은 공유가 2 그리고 비공유 8에서 N은 4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Z는 손 하나 잡는 애니까 플로어린 되고 그럼 X, Y, Z 다 찾았지 뭐. 그러면 이제 마지막 X하고 Z인데 Z는 손 하나 잡는 거니까 이걸로 끝이고 X는 손 4개 잡아야 되니까 가운데 2개를 더 넣어주면은 공유는 얼마? 5 떨어지죠? 1, 3, 1에서 비공유는 여기에 3개씩 해서 6 떨어지니까 이게 바로 A다 해서 구하는 거야. 뭐 분자지만 아주 쉽죠.
그래서 기억,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가 맞고 다음에 나에서 Y는 부분음전하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Y보다 Z가 플로우린 전기음성도가 더 크잖아. 그럼 양쪽으로 뺏겨버리니까 Y는 부분 양전화 뛰는 것이. 그치? 다음에 디귿 A는 5분의 6이다가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그치? 다음 갑니다. 15번은 원소는 4개인데 밑에 비교를 3개씩 비교를 해놨거든. 따라서 애가 누군지 찾는 것보다도 너는 그래서 X가 아니야, Y가 아니야 하고 써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특히 쌤처럼 그 일반적인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싹 끊어서 금속, 비금속 하는데 원자 반지름은 금속이 크잖아. 그럼 제일 큰 거 왼쪽으로 갈수록 크잖아요. 애가 1등이죠. 그럼 애가 1등이니까 저기서 애는 절대로 W하고 Z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애가 2등이잖아. 2등이라는 건 지보다 큰 애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지보다 큰 게 하나밖에 없는데 W는 지보다 큰 게 2개니까 넌 W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애가 꼴찌죠. 그럼 애가 꼴찌니까 그렇죠. 저기서 될 수 없는 것이 X하고 Z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애는 끝에서 3등이니까 지보다 작은 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저기 X는 지보다 작은 게 W, Z 2개니까 너는 X가 될 수 없고 이 정도만 후다닥 써보시면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금속보다 비금속이 크지? 그리고 같은 줄 비금속에서는 왼쪽 게 크니까 애가 1등이지. 그럼 애가 1등이니까 누가 안 돼? 아, W하고 Z는 안 되겠네. 그 순간 애는 W, X, W, Z가 안 되니까 너는 Y가 되는 거고 그럼 애가 Y니까 나머지 애들은 Y 안 되잖아요. 그럼 애는 X, Z, Y가 안 되니까 애는 W가 되는 거고. 됐지? 그렇지? 그럼 남아있는 건 뭐 있어? X하고 Z밖에 없죠. 그럼 X하고 Z는 그냥 이걸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원자 반지름은 X가 더 크다. 이 둘 중에선 왼쪽 게 더 크다. 또는 애는 Z가 안 된다 했으니 네가 X다. 그럼 남아있는 거 네가 Z다 하시면 휙 하고 찾는 거지만. 다 찾았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원자 번호는 W가 제일 아니죠. 산소가 더 적죠. 그래서 W가 아니고 Y가 제일 적고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인데 Y는 비금속이고 X는 금속이거든. 비금속은 이온될 때 증가하고 그리고 금속은 이온될 때 감소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Y가 더 크다가 맞고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하 증가지. 그래서 X하고 Z 비교할 때 Z가 X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만 되는 거예요. 다음 갑니다. 산화하는 반응식인데 통상적으로 밑에 뭐 산소라든지 전하량을 미지수로 처리해서 문제 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밑에 조건을 한 개 더 달아준 거거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산화수를 계산하기보다도 원자수 먼저 맞추시고 조건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처럼 이온 나왔을 땐 화살표를 잊고 왼쪽과 오른쪽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온들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좀 편안하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X2O4 이게 1몰 반응하면 거기에서 Y2는 0.4몰 생긴다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쓰는 반응 개수는 정수 쓰니까 이것도 정수로 바꿔놓자고 5 곱하면 2, N은 5 되니까 이 두 개가 5대 2의 몰 스피드로 반응한다. 따라서 이 녀석을 내가 5라고 쓰면 그렇죠? 그럼 X2가 오니까 X는 죄다 1로 왔지? 그럼 N은 10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Y2는 2몰이 생긴다. 근데 Y는 죄다 여기밖에 없고 1Y, 1Y니까 너도 2가 되는 거지. 다 됐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꼴로 해서 전하량 값을 쓰게 되면 N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0. N은 얼마 나와?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그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1 플러스가 C에 있으니까 더하기 C는 여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빵빵 애밖에 없잖아. 2, 2, 그렇죠. 4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C는 16이다. 그래서 C가 16이다 뽑아냈으면 수소는 죄다 1로 왔잖아. 그럼 수소가 16개니까 N은 8개가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 N 산소 맞추면 되죠. 그럼 여기 산소는요. 5, 4, 20, 20개에다가 2, 4, 8, 28개거든. 28개인데 여기에 8개가 있다고. 그럼 여기에 20개가 있어야 되니까 10 곱하기 N이 20개. N은 2 떨어지죠. 그래서 질문 N은 2고 그 다음에 F는 8이고 A는 5 떨어지니까 4분의 5 나오겠네.
뭐 간단하죠, 이것도. 다음. 금속 반응에서는, 그 첫 번째 양이온의 전하총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내가 금속을 넣으면 양이온 전하총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이온, 전해질을 부어 넣으면 그만큼 증가한다.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금속 넣으니까 양이온의 전하총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거 보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산화되기 쉬운 순서. 그러니까 금속 넣었는데 반응을 했어. 금속이 산화가 더 잘 되는 거죠. 지가 이온이 돼버리면서. 그런데 산화되기 쉬운 순서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에서는요. A에다가 B를 넣었는데 B가 이온됐잖아요. 그러면 그럼 B가 A보다 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B밖에 없다. 그럼 거기서 주의할 사항이 그러면 집어넣은 B는 전부 다 이온됐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B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A가 모자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A도 함께 있었다라고 치면 B가 A보다 산화가 잘 된다며. B가 A 양이온이 잘 된다며. 그럼 B가 다 양이온 돼야지 그 다음부터 A가 이온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A가 이온된 걸로 봐서 남아있는 금속 B는 없다. 집어넣은 B는 전부 다 이온이 됐다. 그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항인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요처럼 모든 또는 전체 이 워딩이 나오게 되면 전체 뭐 금속을 넣었는데 전체 이온수가 자꾸 증가해. 왜 개수가 많아지겠어? 원래 있던 것보다 전하량이 작은 거. 자, 사이즈가 작은 걸 넣었으니까 더 개수가 많은 거고. 그럼 이온수가 감소해. 왜 감소했겠어? 원래 있던 것보다 전하량이 큰 걸 넣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A는 1 플러스거든. 거기에 B를 넣었더니 이온수가 감소해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랬더니 B의 전하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거기 B가 이온되어 있는데 금속 C를 넣었어. 그런데 왜 또 이온수가 감소했지? 그렇지. 전하량이 더 큰 녀석이 들어왔으니까. 따라서 이온수가 감소할수록 전하량이 큰 게 자꾸 생성된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 자, 문제 풀게요. N은 다 1로 까고요. 전하량 1 플러스가 10개니까 10 플러스. 그런데 금속 넣었으니 여기도 전하는 10 플러스. 여기도 전하는 10 플러스. 그런데 요거 5개가 10 플러스니까 B는 하나당 2 플러스. 됐죠? 그래서 B는 하나당 2 플러스. 그런데 C를 집어넣었더니 이온수가 줄었어? C는 원래 있던 B보다 더 큰 녀석이네. 뭐가? 전하량이. 따라서 C는 3 플러스.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여기 이 두 개의 합은 개수는 4개인데 전하량은 10이잖아? 그럼 요게 B에 C에 있다 쓰면 B 플러스 C는 4인데 전하량 2B 플러스 3C는 10이야. 됐죠? 그렇게 해서 C를 하고 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각각 값이 이렇게 2개, 2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에 B는 5개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 기억. 가에서 B는 산화제로 작용했냐? 그러면 B는 G가 이온됐잖아. G가 이온돼, 양이온됐으니까 G가 산화된 거지. G가 산화됐으니까 제자 주의하세요. 그래서 산화제가 아니고 환원제죠. 다음에 니은 M이 어디냐? 요 새끼지 2. 그리고 N은 3이니까 2 더하기 3은 5다가 맞는 선지고 C의 원자량. 야, 우리가 N을 까긴 했는데 요게 단위가 몰수거든. 봐봐. C가 더 세, B가 더 세, C가 더 세지. 그럼 C가 좀 더 산화가 잘 되는데 G보다 약한 B가 이온돼 있지. 그 얘기는 뭐 집어넣은 C는 전부 다 이온이 된 거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 이온돼서 C가 몇 개라고? 2N개. 따라서 2N몰의 C가 바로 몇 그램? Yg이니까 C의 원자량은 얼마? 2N분의 Y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금쌤 질문하죠. B는 다 반응했어요? 몰라요. B가 다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녀석이 이온으로 있으면 나는 센 녀석은 전부 다 이온이 된 상태다.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죠. 다음 갑니다. 물의 자동이온화는 항상 pH하고 pOH를 쓸 자리 정돈해 놓으시고 여기에서는 위 pOH분의 pH니까 저 표에서 위쪽은 내가 pH 값을 쓰고 아래쪽은 pOH를 내가 쓸 거야. 자,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뭐 있냐 하면 산성, 염기성 이렇게 나왔는데
산성이니까 pH가 더 작죠. 염기성이니까 pOH가 더 작고 이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주어진 자료가 1번. 분필이 완전 깨졌구나. 쏘리. 1번 해서 저걸 내가 먼저 활용을 하면 pOH는 밑에 쓸 거예요. 요 값이 이 값의 5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x라고 쓰면 n은 5x가 되지. 그러면서 항상 물의 자동이 원하는 pH 더하기 pOH가 14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위에 pH는 14-x 그리고 요 위의 값은 14-5x n은 14-x죠. 따라서 이게 상대값이라는 건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가 2대 30, 1대 15라 이 뜻이거든. 따라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식을 쓰면 5x분의 14-5x 하고 그 다음에 x분의 14-x가 2대 30이니까 1대 15. 그럼 1대 15, 15배 더 크니까 여기에 15 곱하고 여기에 1 곱하면 같아지겠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쓱쓱 지워지고 n은 이렇게 3 떨어지니까 이걸로 x 구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 3, 5, 15, 마이너스 15x 넘어가면 마이너스 x니까 14x는 그 다음에 이건 42고 그 다음에 요거는 14, 42에서 14 빼면 28 떨어지잖아. 따라서 x는 얼마? 2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2니까 너는 10, 합쳐서 14니까 너는 4. x가 2니까 너는 2, 합쳐서 14니까 너는 12 이렇게 나오지. 됐죠? 그리고 n은 요 값을 가지고 이걸 찾으라는 거거든. 어떻게 찾냐? 이게 상대값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쯤에다가 실제값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럼 n은 실제는 10분의 4니까 얼마 나와야 돼? 5분의 2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따라서 요렇게 가면 몇 배? 그렇죠. 5분의 1배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애도 요 녀석의 실제값은 얼마? 여기에 5분의 1배를 시켜야 되니까 5분의 9 떨어지고 그리고 요 두 개 값을 9n, 5n 합치면 9n, 5n 두면 합치면 14n이잖아. 요 두 개 합이 14가 되도록 위 두 개를 조정하면 요 숫자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지 뭐. 뭐 다 됐죠? 그래서 pOH가 더 작으니까 너는 염기성이다. 그게 다 푼 거예요. 그럼 기억. pH는 나는 12고 가는 4니까 딱 3배가 맞지. 그리고 염기성은 기억으로 적절하다가 맞고 디귿은 뭐 그냥 뭐씩 대입해서 할게요.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가에 들어있는 H3O pH가 4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 곱하기 부피 100 이렇게 되는 거고 가에 들어있는 OH, pOH가 5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그럼 얼마 나오니? 쭉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건 0.2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맞는 선지는 0.2면 예, 기니디가 다 맞죠. 다음 갑시다. 자, 중화 반응인데 일단 자리 정리부터 조금 해놓자고. 안 넣었으니까 치우고 H 자리가 2개니까 하나는 좀 지워놓고 이것도 2개니까 하나는 좀 지워놓고 됐지? 그리고 첫 번째 얘기 조건이 나는 중성이다. 그럼 H하고 OH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농도는 A, B, C 구하라 이 뜻이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요 자료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요 자료만 해석을 하면 음이온의 몰농도 나왔잖아. 그럼 몰농도의 부피 곱해서 음이온 수 구하는 것이 음이온 수. 근데 부피가 그냥 전부 다 V로 돼 있어. 부피 B야. V를 1로 둬버리면 되지 뭐. 통상 문제는 V에 20ml 둬서 V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V야. 그럼 V를 내가 1로 둬버리면 2ml, 2 곱하기 15 하시면 개수 나오니까 30. N은 5ml, 5 곱하기 8이니까 40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됐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음이온 수가 30이거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여기 음이온 수 Cl과 A 합이야. 여기도 음이온은 Cl과 A 합이야. 그런데 Cl하고 A는 구경꾼이잖아. 반응 안 하잖아. 넣어준 부피의 P래잖아. 따라서 Cl의 개수를 여기를 내가 X라고 쓰면 여기도 X가 되고 여기 A를 Y라 쓰면 여기는 2V니까 2Y거든. 그래서 X 더하기 Y는 30. X 더하기 2Y는 40. 이걸로 XY
구하는 거야. 뭐, 그렇지? 문제, 아주 쉽게 가려고 막 이 문제를 막 틀을 막 꽈네. 막 힘들게 만들었네. 따라서 이거 V밀이 더 넣었더니 10개 증가했으니까 이거 V밀이엔 A가 10개가 있고 합쳐서 30이니까 CL은 20개가 있고 VV니까 여기는 20개, 2V니까 40개. 부피 2배 됐으니 여기는 20개, 다시 V 반 됐으니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자리는 전화균형으로 쓰면 되거든. 그럼 N은 2-니까 40, N은 1-니까 20, 합치면 60이잖아. 그럼 이건 1 플러스니까 60 있는 거고 똑같은 2V니까 여기는 60. 그리고 다는 X성을 전화균형으로 맞춰주면 되니까 40에 요거 2배 시키면 20이지. 저 구경꾼만 놓고 봤을 때 60. 애도 60이니까 그렇죠. 나머지 H나 OH는 없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 음이온수는 얼마? 50. 그러면 기억은 몰농도니까 부피 몇 V? 5V. 5개죠? 5mm죠? 거기에 50이니까 얘는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요. 10이고요. 곱하기 A, B, C는 농도 구하는 게 아니고 농도 P거든. 그래서 우리가 V밀리에 몇 개 있는지만 다 써보자고. 그래서 A는 V밀리에 20. 땡. B는 V밀리에 10. 띵. 됐죠? 다음에 C는 2V에 60이니까 V에 30이지.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N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 떨어지겠네. 대체? 네. 그래서 중화반응은 그냥 기본만 알면 된다. 주 자료만 해석하면 되니까 주어진 자료도 하나밖에 없거든. 몰농도. 그것만 해석하시면 되고. 자, 화학반응식인데 이게 첨가반응이야. 그러니까 B가 있거든. 8Wg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내가 A를 넣어가면서 반응시키고 있는 거야. B의 개수는 1로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첨가 반응에서 주어진 자료가 기체의 밀도 주어졌다고. 밀도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것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저기 주어진 자료 질량이 게다가 이것도 7이 아니고 7W잖아. 그럼 8W, 7W니까 질량합 내가 계산할 수 있지. 따라서 내가 질량을 알고 밀도를 알면 이걸로 전체 기체의 부피 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첨가할 때 전체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또는 밀도는 밑에는 부피, 위에는 질량이니까 내가 전체 질량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전체 질량만 맞춰주면 아래쪽에 부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 그래서 여기 그냥 자동으로 써볼까? 여기 0 넣었으니까 전체 질량 얼마? 8W. 뭐 상대값이니까 내 멋대로 쓰자고요. 이게 8W를 8g으로 쓰죠 뭐. 그럼 이게 8 떨어지잖아. 위에 분자는 질량. 그럼 밑에는 부피니까 부피는 상대값 1 됐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건 7W 넣었으니까 8에다가 7 넣으면 전체 질량은 15. 위에는 15 되는 겁니다. 위에는 15. 그리고 아래쪽만 써주면 X 구하는 것이 뭐. 됐지? 그 다음에 8에다가 14 넣었으니 위쪽 값은 얼마? 22. 그럼 11이 아니고 N은 22가 되고. 그렇지? 그럼 분모는 2 떨어지는 거네. 다음에 8에다가 28 넣었으니까 전체 질량 얼마지? 36. 그러면 9가 아니고 36이니까 4배 시켜야 되지. 그럼 분모는 4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쌤이 밑에 쓴 1, N은 모르겠고 1, 2, 4는 그래 이게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부피는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는 개수니까 이게 개수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A 넣고 있잖아. 그럼 초기엔 누구밖에 없어. 넣지 않았을 땐 B. 아, B가 하나 있었는데. B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게 14g을 넣었을 때 생성물만 존재한다. C밖에 없다라고 쓴 거야. 됐잖아. 끝났잖아. 그럼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B가 하나 반응하면 C는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따라서 스몰 c는 2 떨어지는 거고. 됐지? B하고 C의 개수비니까. 그리고 질량비도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오면 A를 몇 그램 넣었다? 14W. 그럼 A를 14라고 내가 딱 쓰고 그리고 B는 8이니까 8 다 사라졌고 그럼 질량 보존 사라진 만큼 생긴다 해서 C는 22가 생긴다 이렇게 쫙 되고 그걸로 분자량 비교할 수 있고 스몰 a만 구하면 A, B 분자량 비교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총결점이잖아. 근데 우리 첨가 반응에서 내가 지금 A를 집어넣고 있을 때 여기가 총결점이야. 전체 기체의 부피야.
그럼 초기에는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지. 종결점은 C밖에 없지. 그렇지? 근데 요 값이 바로 B의 개수. B의 개수 1이잖아. C의 개수 얼마? 2잖아.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증가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 넣는 족족 이렇게 증가하겠죠. 기울기가 더 크든 기울기가 더 작든 간에.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직선이라고 직선. 야, 그럼 직선이니까 7은 뭐야? 0과 14. 0과 14. 0과 14의 중간값이 7이잖여. 그렇지? 그러면 여기 초기값은 애가 1이야. 종결점은 2야. 그럼 중간값은 얼마 되겠니? 그래, 1.5. 그럼 x 나오지 뭐. x 얼마 나와? 1.5분의 전체 질량 15니까 10 떨어지는 거지. x는 10. 이제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구하는데 이런 첨가 반응에서 이 후보군, 이후의 자료 가지고 뭐 구한다고? 추가한 A의 질량과 개수 구하는 거야. 봐봐. A를 이게 종결점이거든. A를 몇 W 더 집어넣었어? 14W 더 집어넣었잖아. 누구를? A를. 오케이? 근데 반응 안 하거든. 그럼 뭐야? 넣은 만큼 그냥 증가하는 거지. 그럼 전체 부피가 2에서 4로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지? 왜? C는 안 생겨. 넣은 A만큼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따라서 A가 2개 증가했다지. 그러면 A 2개가 14W. 아, 14g이 A 2개다. 그래서 A 스몰 A도 구한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분자량, A의 분자량, A 2개가 14. 그러면 A 하나 무게는 7. B 분자량, 여기 B 하나가 8. 그렇죠? 위에 숙소도 되고 B 하나가 8 돼 있잖아요. B 하나가 8이다 돼 있잖아. A 2개가 14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7대 8 떨어지죠. 답은 7분의 8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벌써 한 10년, 8, 9년 된 것 같죠? 그래서 첨가 반응 형태에서 그냥 전체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밀도 자료로만 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밀도 가지고 부피 구하시고, 오케이? 조금 많이 풀어본 친구는 저기에다가 아래쪽 부피 슥슥슥 할 수 있죠. 여기서 부피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여기 질량을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WW 써서.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하면 B는 8W 두는데 넣어준 A의 질량을 W가 아니고 7g, 14g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저식은 못 써먹습니다. 그럼 그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겠죠. 추가 조건 나올 거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서울시 화학 문제 해설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